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율 조장군 대표 변호사예요.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요. 오늘은 그 선거, 지방선거 날인데, 그래서 좀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요. 그, 오늘 나온 거는 저희 법무법인이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 보통 변호사 하는 일이 재판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건 다 아실 거고. 근데 재판 말고도 하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법인이 자문하던 건들 보면, 저희 물류창고 매각 자문도 하고요. 뭐, 납골당 매각 주관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PF 관련된 자문, 뭐 바이블, 계약서 만드는 걸 바이블이라고 해요. 회사채 발행 관련된 자문, 바이블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 관련된 뭐 증권신고서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거 자문하기도 하고, 사실상 대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오늘 뭐 또 이제 그런 거창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 오늘 사무실 나온 건 이제 저희 여의도 저희 사무실 한국거래소 맞은편에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사실 여의도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 그 뭐 가격이 가액이 뭐 조단이에요. 사실은 저희 건물도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뭐 요새 그 여의도의 신축 분양 뭐 재축에서 분양하는 건물들을 보면 뭐 평당 1억 뭐 1억 2천까지 나오니까 이제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정말 오르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 관리, 빌딩 관리 회사가 주식회사예요. 저희가 그 회사 자문하고 있고요. 그런 관련된 여러 건물 관리에 관한 부분들, 다른 구분 소유자들 분들과의 어떤 뭐 관계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자문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참 저희 많은 일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오늘 자문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그 변호사들의 역할, 이런 부분 한번 쭉 얘기해 볼게요. 그동안에 한 것들로만. 예를 들어서 그 먼저 조금 벗어나지만 그 상속 협의 분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뭐냐면 뭐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연로하신 분이 그 자제분들 사이에 관계를 좀 확실하게 해놓고 싶다라고 하실 때 저희한테 의뢰가 와요. 그래서 뭐 그냥 쉬운 거는 뭐 오지 않겠죠. 보면은 뭐 그 자제분들 뭐 외국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 혼외자가 계시거나 아니면 그 배우자분이 약간 이제 뭐 재혼하시거나 또 재혼하신 분의 다른 자녀가 있으시거나 뭐 되게 복잡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서 사실은 협의가 막 안 돼요. 그 잠재적인 상속인 분들 사이에 협의가 안 될 때, 그럴 때 저희가 그 분들 사이에 뭐 니즈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이제 교류하에 가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이것도 자문이에요. 또 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어떤 뭐 지금은 정말 한창 컸다가 약간 이런저런 거 뭐 손대면서 약간 좀 망가졌다고 하긴 하는데, 꽤 큰 규모의 뭐 그런 그 회사 유사투자 자문업자들, 뭐 조금 그러니까 리스크를 갖고 있는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요새 보면 코인 회사들도 좀 그래요. 뭐냐면 이제 최근에 뮤직하우 이런 회사들 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있다라고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 뭐 NFT 관련된 회사들, 아니 이거 해도 되나? 뭐 자본시장법 위반 아닌가? 이런 부분들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조금 입법 영역에 어떤 분들의 좀 문제도 잘못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공백을 너무 만들어 버리면 사실은 그 투자자들도 피해고 그 업을 영위하려는 사람들도 그 불확실성은 정말 해소해 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근데 그런 불확실한 부분들 최대한 이렇게
해소하거나 좀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변호사들이 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건 조금 된 얘기지만 뭐 우리 그 NFT니 무슨 뭐 코인도 그렇고 약간 뭐 다단계 이런 게 약간 뭔가 어찌 보면은 좀 비슷하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분 구속되시고 회사는 유지돼야 되니까 최대한 불법적인 요소를 배제한 정관과 규약과 투자자 관련된 안을 사규를 만들고 싶다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런 회사들 문제돼 가지고 그 분쟁 생기면 그 분쟁 해결해 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민원 일종의 쉽게 생각하면 민원 해결이죠. 그러면은 뭐 회사를 저희는 뭐 사실은 그 투자자를 주로 대리해서 회사 큰 회사 상대로 저희 문제 제기하는 걸 많이 했어요. 제가 그동안 뭐 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 고소도 막 넣고 소송도 제기하고 물론 쉽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역으로 또 어떤 경우는 또 저희도 사실은 그 돈을 버는 직업이잖아요. 뭐 아주 그러니까 불법적이거나 뭐 문제되는 부분 아니라면 이제 위임 의뢰 오시면 사실은 어느 정도 최대한 그 니즈를 배려하는 게 저희의 또 그냥 역할과 사명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 대리해서 그 투자자분들 사이의 관계 이렇게 민원 해소도 막 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저희 업무 범위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법무법인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된 분야가 있어요. 그게 저희 이제 보험 쪽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전 말씀 잠깐 드리면 그 제가 이제 사실은 좀 뭐 금융 전문 변호사라고 여의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제가 증권회사 사내 변호사 생활을 좀 하면서 꽤 깊이 있게 좀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증권회사 고문역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10여 년 증권 분야에서는 좀 어느 정도 뭐 아주 제가 뭐 최고라고 말은 좀 하긴 뭐 현학적으로 뭔가 교과서적인 지식으로 내가 최고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 바닥 어떤 흘러가는 부분들 어느 정도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전문가라고 할 만하죠. 예, 쑥스럽네요. 하여튼 근데 이제 제가 제 혹시 저희 사무실 아니면 저 주장군 변호사 이 어떤 인간인가 내 소송을 내 비즈니스를 맡겨도 되는가 라고 혹시 검색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그 활동하던 것들 중에 지금 현재 하는 것들도 막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활동이 좀 적극적이진 않은데요. 제가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같은 거 하면서 뭐 홍보 좀 잠깐 하면 가상화폐 특위위원도 하고 뭐 이랬죠. 저는 뭐 상법, 자본시장법 소위 제가 하고 있고요. 상사특별법, 상법 박사 수료했어요. 아, 뭐 이런 말 변호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근데 예전에 보면 제가 뭐 대한변호사협회 뭐 인권위원이나 뭐 서울지방변호사의 인권위원, 뭐 장애인 인권위원장 이런 걸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조금 장애인 단체 뭐 약간 이제 적은 달아놓고 있는 것도 있긴 해요. 자, 근데 자 그렇게 된 계기가 제가 사법연수원 시절에 저희 어머니 뇌출혈 나서 뇌병변 장애인 됐죠. 그러니까 참 그 힘들었는데요. 부모님, 어머니 뭐 부모님 뭐 말할 거 없이. 자, 근데 이제 쓰러졌으니까 저희 어머니 미용실 하셨는데 보험을 아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보험 들어달라니까 주변에 손님들이나 아는 사람들 뭐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보험이 아주 많았는데 제가 그때 연수원 다닐 때인데 법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보험금 받으려니까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희 아버지가 좀 깐깐하신 편이라 많이 해결도 했지만 하여튼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보험 이거는 들을 때는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돈 좀 받으려면 그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보험 사건을 사실 보험 소송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면 일단은 재판이 이거는 약간 뭐 좀 의혹일 수는 있는데 보험회사 관련된 사건이 진행이 정말 더뎌요. 진행이 뭐 한 3년까지 가요. 1심 막. 특히 이제 보험하는 경우는 다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재판으로 하려면 사실은 감정 신청, 신체 감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감정 신청해서 막 의사들 코로나 때는 진짜로 2년 동안 감정병원 지정됐다가 못한다고 됐다가 못한다고 막 이렇게 끝까지 막 정말 의뢰인들 설명하기 정말 이렇게 낯뜨거워질 정도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제 좀 이제 해소가 돼가고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정말 이게 보험 사고들은 하면은 절차가 오래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의뢰인도 지치고 저도 지치죠. 의뢰인들 막 또 아프신 분이잖아요. 손해 입으신 분이고. 근데 재판은 그냥 막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러면 이거는 왜 그래요? 그러면서 막 법률사무소에 막 짜증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아, 이거 조금 이제 손해사정 쪽에서, 근데 손해사정 이제 정확히 모르지만, 뭐,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조금은 그러니까 보험회사 쪽에서만 너무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고객으로 하고, 그 보험금을 깎는 부분에만 조금 너무 좀, 그, 주된 뭐 모습들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무법인인데, 변호사 하잖아요. 자,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소송 내외에 어떤 법률적 사무를 대리하는 자죠. 법무법인은 그 변호사로 구성된 회사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좀 부분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공익에도 좀 부합할 것 같고요. 당연히 저희 보수받고 하는 거라서 일정 부분 저희가 이제 피해 입으신 분들을 대리해서 이제 보험회사 상대로 주로는 보험회사가 되겠죠. 보험금의 어떤 지급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대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저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을 그래도 이건 이 정도 보수 지급할 만하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 업계에 전문가분을 저희 직원으로 좀 영입을 했고요. 뭐 약간 어찌 보면 법무법인에서 뭐 고문 아니면 뭐 사무장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 중에 조금 뭐 사짜라 해야 되나? 약간 이제 약간 바운더리를 넘나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근데 저희 사무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론 저희가 그 영역에서 의견을 내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의견서를 낼 때 이런 어떤 위법의 요소도 있지만 이런 요소도 있어서 이런 거를 좀 보강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거는 사실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저희 뭐 다른 특히나 이제 뭐 그런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이런 영상으로 저희 어떤 업무 범위를 소개하고 그 실무적인 부분의 얘기는 저희 오윤주 시장님이나 송준석 과장님이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그런 어떤 실무적인 얘기하면서 유익한 정보 들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4시 넘었는데요.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투표하시고, 이거는 실시간이 아니어서 저희 직원분 이거 편집해서 올리면 아무런 쓸데없는 얘기겠네요. 하여튼 더워지는데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에 기회 되면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